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공공연히 트럼프 유세장에 등장하고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의 해리스 공개 지지를 막음으로써 미국 정치사에서 드물게 금권 정치, 플루토크라시라고 합니다만 이 금권 정치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이 사안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억만장자들이 건 큰 판돈에 소액을 얹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노골적으로 미는 건 이미 유명합니다. 트럼프 뒤에서 춤추고 고함 지르는 사진이나 영상 많이 돌고 있죠. 국내 언론에서는 머스크가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최근에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결제 시스템 가운데 페이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창업해서 돈을 번 사람들을 일명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데 그 주역인 피터 티엘이라든가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유지상주의자, 자유만이 살 길이다 이걸 외치는 리버테리안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겁니다. 머스크도 지금 트럼프 지지의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라든가 총기 소유의 자유 이런 수정 헌법을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면 트럼프 쪽하고 이해관계가 더 잘 맞는 게 사실이죠. 지금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통해서 나사의 로켓 발사 업무를 일부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국방부의 우주 방위와 군사 관련 계약을 따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싸게 인수한 X 예전에 트위터가 아직 자리를 잡는 데 한계가 있고 테슬라 역시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에 올인하는 게 머스크로서는 사실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지지 정도가 아니죠.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는 사람을 하루에 한 명씩 뽑아서 무려 1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 이걸 해왔는데 이게 사실상 매표 행위처럼 비춰지니까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가 경고를 하고 나서자 중단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역시 스페이스X와 경쟁하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개척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운영하면서 지금 미국 정부의 로켓 발사 같은 계약을 따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우주 관광만으로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힘들죠. 여기에 지금 제프 베조스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이른바 빅테크, 기술 거대 기업 규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결국 트럼프에 심정적으로 투자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베조스의 경우는 벌써 역풍이 거셉니다. 오랜 전통을 깨고 지지 후보를 공개하는 걸 막음으로써 편집국 내부 인력이 상당수 이탈했고 온라인 구독자도 지금 20만 명이나 빠질 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해프닝이 민주주의의 중대 위협 가운데 하나인 금권 정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금권 정치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그리스에서는 솔론의 정치 개혁 중 일부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괜찮은 정치 체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당시에는 재산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더 준 건데 이게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이라는 중우정치, 다중이 어리석은 판단을 해버린다든지 또 파퓰리즘, 인기에 영합하는 파퓰리즘 같은 걸 방지하는 수단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정치 시스템적으로는.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선거에서 매표 행위라는 게 거듭되다 보니까 주요 선진국에서 금권 정치가 이제 부정적으로 변질된 거죠. 특히 이 공산주의 붕괴 후에 민주주의를 가장한 금권 정치가 지금 정착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신흥재벌 올리가르히라고 하는데 올리가키 영어로는 이런 집단처럼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나 정부가 민영화 과정에서 부를 나눠준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민주주의도 자칫하면 푸틴의 러시아처럼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만장자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그들의 지원을 받고 다시 그들을 밀어주는 이른바 주고받기식 금권 정치가 이제 횡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건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금권 정치의 장점, 그러니까 퍼퓰리즘을 막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퍼퓰리즘과 손을 잡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아이러니죠.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이 억만장자들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혹은 실리콘밸리 사람들처럼 자신들 이해관계와 달라도 진보를 선택해서 민주주의에 기여해온 면이 있는데 올해 대선 특히 트럼프 진영의 억만장자들이 꼬이는 것은 좀 다른 양상이 아니냐. 그래서 금권 정치의 폐해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해리스가 승리해서 집권할 경우에 특히 문제가 더 되겠죠. 우선 머스크의 경우 이미 논란이 됐던 매표 행위 외에도 지금 나사나 군과 계약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적대국과 비즈니스를 더 강화하고 이 정상들과 사적 연락을 해왔다는 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머스크 자신도 해리스가 집권하면 자신이 감옥에 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공포 마케팅 같기는 합니다만 머스크는 러시아 푸틴하고 또 지속적으로 연락해 왔다고 미국 미디어와 정부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베조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겠죠. 두 억만장자의 트럼프 올인 전략이 성공한 투자로 끝날지 아니면 폭망한 투자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대선에서 흥미로울 겁니다.